이번 시간에는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스택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10불불을 이용하여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접시 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접시를 넣을 때는 쌓여있는 접시들 제일 위에 새로운 접시를 올려놓게 됩니다. 반대로 새 접시를 꺼낼 때는 맨 위에 있는 접시를 꺼내게 됩니다. 접시 쌓기의 데이터 구조는 제일 위에 접시를 올려놓고 제일 위에 있는 접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같은 구조를 스택으로 말해보자면 탑에서 데이터의 삽입이 이루어지고 탑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탑은 스택에서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되는 가장 윗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꺼내지기 때문에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스택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택이 가득 찼을 경우 데이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스택이 가득 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빈 스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탑이 가리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탑을 하나 증가시키고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도 스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하나 더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인 스택이 가득 찼는지에 대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는 먼저 스택이 비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택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데이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탑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탑에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감소시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복해서 두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스택에서 또 하나의 데이터를 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인 스택이 비어있는가를 확인했을 때 스택이 비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팝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택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는 푸시 연산과 데이터를 가져오는 팝 연산이 있습니다. 스택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is empty 연산과 스택이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하는 is full 연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택에서 맨 위에 있는 아이템을 확인하는 pick 연산이 있습니다. pick 연산이 팝 연산과 다른 점은 팝은 데이터를 삭제하고 반환하는 반면 픽은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반환하기만 합니다. 이 연산들을 직접 구현하여 스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낯선 private과 public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불불에서 private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접근 지정자이고 public은 클래스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접근 지정자입니다. 스택에서의 배열과 탑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private 안에 선언을 해줍니다. 그 외에 push, pop과 같은 연산들은 클래스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public에 선언을 해줍니다. 배열을 이용하여 스택을 구현할 때는 먼저 그 사이즈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샵define으로 사이즈를 5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즈만큼의 배열을 선언해주고 스택에서 가장 마지막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탑을 선언합니다. 퍼블릭 함수 내에서 스택이라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이름의 함수 형태로 선언된 이것을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는 인스턴스가 처음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요. 이 생성자 안에서 스택을 초기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스택이 처음 생성될 때 빈 스택이기 때문에 탑은 -1을 가리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현해야 할 이 5가지 연산에 대해서 퍼블릭에 선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구현할 함수는 isFull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스택이 가득 차 있을 경우 true를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스택을 보시면 정해진 사이즈의 모든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탑은 배열의 가장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겠죠? 배열의 사이즈가 5였기 때문에 배열의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4일 것입니다. 즉 탑이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곳을 가리킨다면 스택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f문을 이용하여 탑이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true를 반환하도록 하고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push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시에서 봤듯이 아이템을 삽입할 때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스택이 가득 찼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탑을 증가시켜서 탑이 가리키는 위치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탑이 가득 차 있는 곳을 확인하고 가득 차 있다면 에러를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구현한 isFull 함수를 호출하여 가득 차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exit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스택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탑을 하나 증가시켜서 데이터가 삽입될 위치를 가리키도록 하고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 아이템을 넣습니다. 어레이에서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 아이템을 넣어주면 되겠죠? 세 번째로 스택이 비어있는가를 확인하는 isEmpty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면 탑은 -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탑이 -1을 가리키고 있다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죠. 네 번째로 pop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 비어있다면 반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exit 함수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면 탑이 가리키는 아이템을 삭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탑이 가리키는 곳에 아이템을 저장하여 그 아이템을 반환합니다. 탑을 삭제한다는 것은 탑을 하나 감소시켜서 원래 탑이 가리키던 곳에 데이터가 더 이상 없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을 하나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택에 탑이 가리키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pick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택이 비어있는지는 isEmpty 함수를 불러 확인해 봅니다. 스택이 비어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면 탑이 가리키는 위치 아이템을 반환하면 됩니다. 구현한 스택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을 선언하고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로 만든 스택을 프린트해주는 함수를 불러서 스택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스택의 사이즈만큼 스택을 팝해보고 스택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다섯 개의 아이템을 넣었을 때 각각의 아이템이 스택의 탑에 새롭게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아이템을 팝했을 때 가장 윗부분에 있는 아이템들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를 넘어가서 스택을 하나 더 삽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의 사이즈인 5개만큼은 스택에 잘 들어가지만 스택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한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스택에서 한 번 더 스택을 팝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고 5개의 아이템이 팝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는 스택에서 한 번 더 스택을 팝하려고 할 때 스택은 empty라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ick 함수를 불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ck 함수는 스택의 가장 윗부분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함수였는데요. pop 함수와 다른 점이 pop은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스택의 사이즈가 하나 감소하는 반면 pick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윗부분의 데이터인 5를 가져오고 스택의 크기는 여전히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택의 개념과 연산을 알아보고 직접 구현해 보았는데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